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수령절대주의 북한학 제75강 북한 주민의 사회생활편에서 김일성 적석 북한의 자전거 관련 정책, 시스템, 보급 실태에 대해 보고, 겪고 오늘날까지 접한 소식 그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북한의 자전거 문제를 별도로 선정한 이유는 자전거가 북한에서 유일하게 대중화된 바퀴 달린 이동수단이고 제일 절실한 생계수단이고 재산 중에 제일 중요한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 사회에는 자전거가 있는 집을 보면 너나 없이 저 집은 죽이라도 먹겠구나 하는 것이 자전거를 바라보는 그곳 주민들의 한탄입니다. 그러면 먼저 김일성 적석의 자전거 정책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정말 불가사의한 것은 오직 인민만을 위한 한평생을, 그것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를 이어 바쳐오고 있다는 적석이 인민을 위한 것이라면 1000만 가지, 5만 가지 내놓지 않은 정책이 없다고 자찬하는 김일성 적석이 지난 70여 년간 인민이 기억하는 자전거 관련 정책을 내놓은 게 단 한마디도 없다는 그것입니다. 다시 한번 쭉 찾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이 대내외 언론에 공개된 김일성 적석과 결부된 자전거 관련 정책은 딱 한 줄이었습니다. 그것은 김정은이 언젠가 릉나 유의장을 찾아갔을 때 했다는 자전거 경주 오락 설비를 꾸려야 하겠습니다. 자전거라는 단어가 들어간 그 정책은 이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진짜 자전거도 아닌 자전거 경주 오락 설비 관련 지시가 김일성 적석이 지금까지 유일하게 공개한 자전거 관련 발언입니다. 그러면 김정은이 자전거 관련 인민 배려는 어떤 것이 있는가? 자전거 관련 정책은 없는데 자전거 관련 인민 배려는 또 있더라고요. 그것은 노동신문 등 북한 언론 매체들이 여러 번 극찬한 김정은이 도로교통법에 인민의 의사와 요구를 반영, 인민의 이익을 위해 자전거 이용해서 지켜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제해서 놓도록 했다. 이것입니다. 이를 위해 언론 매체들은 툭하면 세계 도처에서 자전거 교통사고가 그치지 않고 있다느니, 또 세계보건기구가 2021년 보고서를 통해 세계적으로 보행자 자전거 사용자들이 한 해에 119만 건의 교통사고로 사망한다느니, 하지만 김정은이 인민을 위해 제정한 자전거길 표식선 마련, 불비한 자전거 이용 근절, 자전거 뒤에 사람 태우기 근절 등 도로교통법 때문에 인민의 생명안전이 지켜지고 있다는 것을 김일성 적석이 배려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에서 자전거는 주로 어디서 생산되는가? 북한에서 자전거는 고두절미하고 김일성 적석이 혁명공업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제2경제위원회, 즉 군수공업부문의 일용 직장들에서 생산합니다. 1980년대 초 김정일은 제2경제위원회 생필품 생산 라인에서 생산되는 자전거 등 고급 인민생활 필수품을 운운하면서 평양시 중구역 창광동에 제2경제위원회가 운영하는 창광백화점까지 세우도록 부산을 떨었지만 이 상점이 3년도 못 가서 간판을 내렸습니다. 왜 그런가? 생산되어 나오는 자전거가 그만큼 역부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사회안전성, 공개경찰, 국가보위성, 즉 비밀경찰 산하의 교화소, 수용소, 수감자들이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자전거는 한마디로 군수경제 아니면 죄수들이 생산한다, 그 뜻입니다. 기타 민수부문에 존재했던 자전거 생산 라인들은 이미 1970년대 초를 기점으로 거의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북한에서 자전거는 어떻게 주민사회에 배급되는가를 범일반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북한에서 소위 자유 판매되는 자전거는 단 한 대도 없습니다. 오직 김일성 적석이 핵심 기득권 자전거 선물을 통해서 보급되며 제2경제위원회 사회안전성, 국가보위부 상부에서 발부하는 자전거 배정표에 위한 보급, 북한 사회의 비율로 볼 때 군수공업부문 노동자
공개경찰부문 종사자들, 비밀경찰부문 종사자들 속에 자전거 소유자가 절대적으로 많은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워낙 생산량이 역부족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산되는 자전거는 자기 부문에서 소화하기도 굉장히 빠듯합니다. 그래서 군수경제 교화소 정치범시공소에서 생산되는 자전거는 주민 사이에 시위 흘러나오질 못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중앙당 재정격리부 등에서 자전거를 수입해 들여온 뒤 수령의 배려로 하사되는 유료 쿠폰 배송을 통해서 보급됩니다. 평양시인 경우 수령 배려 유료 쿠폰 자전거는 주로 광복백화점에서 판매하는데, 이 때문에 광복백화점에 자전거가 들어와서 판매되는 날이면 그것을 사들고 나오는 사람 주위에 30-40명씩 모여들어서 구경하는 진풍경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소위 무역선과 개인들이 외국산 중고 자전거 유입을 통해서 북한 사회에 보급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네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자전거는 왜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건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열악한 북한의 교통사정 때문입니다. 북한 열차는 정시 출발, 정시 도착이라는 개념이 이미 1980년대 초부터 완전히 무너져서 물건을 지고 타지를 오가면서 대궐에서 남은 돈으로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하는 절대다수 주민은 그것을 이용할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산이 나타나면 밀고 올라가고 강이 나타나면 메고 건널 수 있는 자전거가 가장 확실하고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생계 수단입니다. 다음 두 번째, 김일성 족속이 수립한 통행증 제도와 이를 집행하기 위해 북한 전역에 전개되어 있는 교통 단속 초소들 때문입니다. 즉 통행증을 발급받기가 너무 힘들고 민간에서는 발급해 주지도 않고, 그래서 교통 단속 초소가 나타나면 짐을 빼앗기지 않고도 은밀히 우회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수단이 발동기 소리도 안 나는 자전거밖에 없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북한에서 자전거는 북한 주민 사회에서 유일한 비상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자전거에 쉬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출산 진통이 임박한 임산부로부터 시작해서 당장 병원에 가야 하는 위급 환자까지, 이런 위급 상황이 벌어지면 즉시 가동할 수 있는 수단이 자전거밖에 없기 때문에 북한에서 자전거는 북한 주민 사회의 유일한 비상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일성 족속 치하의 북한에서 자전거에 대한 북한 주민의 소원은 거의 세계적 소원에 버금갑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자전거에 대한 그 이룰 수 없는 갈망을 1번째 중고 자전거에는 벤츠라는 이름을 붙이고 국산 자전거에는 갱생이라는 이름을 달아서 희화화하면서 자기들이 신세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김일성 족속이 수립한 북한의 주택 배정 제도와 그 집행 실태에 대해서 시리즈로 나가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